그 1926년 6월 10일자를 기점으로 60만세 운동이 국내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은 배경은 뭐냐면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황제가 돌아가신 날이야. 그때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3일 만세 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 순종황제가 이번엔 돌아가신 거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돌아가셨다. 일단 이 순종의 장례식 날을 인산일이라 그러는데 이 인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에서 20년대 활동하고 있는 민족운동의 줄은 딱 두 줄이라 그랬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순종을 떠나보내는 날, 우연찮게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전에 고종황제가 돌아가셨을 땐 3일 만세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 이번엔 순종황제가 돌아가셨잖아. 한 번 더 만세운동 계획해서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크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두 세력이 하게 된 거야. 자, 이거 좀 알아놓자. 1920년대 사회주의 단체는 여러 개의 단체로 난립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체계적인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착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코인텔레는 1민족 1당 원칙이라는 걸 설정을 해. 하나의 민족에는 하나의 사회주의 정당만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여러 개로 국내에 난립되어 있는 사회주의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라? 합치라는 소리야. 자, 이렇게 해서 25년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개 사회주의 단체가 융합돼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코민테른의 공인을 받은 사회주의 정당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을 계획했던 건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공산당 단체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계열은 천도교 구파가 조선공산당 지도부들하고 손잡고 이 60만세 운동을 계획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둘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종로경찰서 서장이 이 일을 사전에 다 알아버려서 이 지도부들이 형무소에 만세운동 전날에 다 수감을 시켜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일날 주최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원래 3.1 운동도 마찬가지였잖아. 민족대표 3.1 주도는 했어도 확장시킨 건 누구지? 학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도 이들이 계획했지만 홍보나 확장은 학생들이 담당하도록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주최 측이 형무소에 수감되다 보니까 결국 이 만세 운동 누가 다 이끌어야 돼? 처음부터 학생. 그래서 이 운동도 3.1 만세 운동하고 똑같이 학생층이 주도했던 게 특징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단체가 있어요. 대표 인물은 권오설인데요. 저렇게 생겼어도 학생 맞아요? 내 거 교재 보면은 권우설 씨가 있는데요. 저렇게 생겼어도 학생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는 좀 고생 많이 해서 그게 좀 다르죠, 얼굴이. 자, 아무튼간에 이제 권우설을 중심으로 한 조선학생과학연구에 나오면 60만세 운동 사료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거기 60만세 운동 사료 한번 볼까? 그게 항상 별밀물 문제로 나오거든. 자,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동양석식 주식회사를 없애자, 헌병을 철수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딱 보고 애들이 1910년대다 하면서 3.1 운동으로 꼬라박는 경우가 있어요. 미친. 헌병은 지금도 있어. 맞잖아? 헌병은 지금도 있고 동양철식 주식회사는 20년대도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밑에 한번 봐봐. 내가 이제 형광펜 칠해놓은 거 있어. 자, 소작쟁이가 벌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하고 있지. 그래서 노동자가 파업 시위하고 소작쟁이가 일어난 건 10년대가 아니야. 몇 년대야? 집회 자유가 인정된 20년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20년대 만세운동이구나. 이렇게 해서 60만세 운동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3.1 만세운동 사료라고 애들이 많이 헷갈려서 틀려요. 자, 일단 구심점은 이전 3.1 운동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그냥 대도시, 중소도시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사적인 의미예요. 1920년대 초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따로 활동했단 말이야. 이 두 세력들은. 근데 잠깐만 화면이 이쪽으로 좀 당겨야겠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녹화 장비 이렇게 저기 과학학원도 똑같은 건 달았거든. 웃긴 게 뭔지 알아? 원장만 촬영한다. 강사들. 자, 아무튼 의미 얘기할게. 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원래 서로 따로 물과 기름처럼 활동했는데 처음으로 순종 인산인을 기점으로 콜라보레이션해서 만세운동을 한번 계획해 본 거잖아. 그래서 서로 궁극적인 목적은 다르나 1차적인 목적은 일제의 지배로부터 조선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나가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하나 된 단체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무슨 단체라 그러냐면 민족유일당 단체라고 얘기해. 그럼 왜 이거를 민족유일당 단체라고 얘기를 해? 애당초에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서로 따로 나뉘어서 활동했다 그랬잖아. 하나의 단체로 합친 거를 민족유일당 운동이라 그래.
그런 단체들을 민족유일당 단체라고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27년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단체인 신간의 탄생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게 60만세 운동이다 라는 거. 특히 이걸가 객관식 선지로 항상 매번 나와요.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끼쳐준 게 60만세 운동이다 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다음 볼 역사는 신간해야. 신간해. 신간해 27년부터 31년. 선생님이 급해요. 이제 제 시은이는 지금 한 강이 남겼어요. 1시간 분량 남았어요. 독립군전대. 그래서 너 오늘까지 거기까지 다 빨리 빼야 돼. 자, 일단 27년부터 31년까지 이제 신간해고, 자, 일단 신간해가 만들어지게 된 국내 배경이 있고 국외 배경이 있어. 일단 국내 배경. 자, 192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민족운동가들은 사회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 이렇게 두 주류로 쪼개져서 따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문제가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족주의자들도 단독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고 사회주의자들도 단독적으로 혁명운동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착수된 거야.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을 형무소에 수감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법안이 뭐야? 무슨 법? 치안유지법이야. 이 치안유지법 제정 이래로 이때 사회주의 단체가 조선공산당인데 조선공산당 대부분의 지도부들이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위 조직원들밖에 없으니 구심점이 사라져서 활동하기가 단독적으로 힘들어졌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자들도 두동강 나게 되는데요. 이유가 이 광수 새끼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 이광수 아니고요. 이광수가 이제 원래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사람이 그 3.1운동에 영향을 줬던 28 독립선언운동이라고 기억해?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한 거? 그거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신문인 독립신문 주필 담당하셨던 분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21년에 조선 땅에 귀국하고 나서 친일 노선을 타기 시작한 거야. 자, 일단 뭐 민족계조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1924년에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에 기사를 하나 수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외워야 돼. 별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동아일보에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수록하게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자치론이에요. 자치론을 주장하는 기사였어. 자, 이 자치론은 뭐냐면 1920년대 민족주의 문학가들 사이에 패배주의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1919년에 국내 3.1운동 있었잖아. 그때 200만 명 뛰쳐나왔어. 근데 독립 쟁취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200만 명이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이 쟁취가 안 됐는데 우리가 글 몇 자 쓴다고 바뀌겠어 세상이? 이런 이제 패배주의 의식에 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 민족주의 문학가들은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광수가 이 주장을 한 거고, 이제 그만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지배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조선 총독에게 잘 보여서 스스로 조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게 자치론이었던 거야. 당시 패배주의 의식에 찌들었던 다수 민족주의자들이 광수 말이 맞지,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이겨, 일본과 타협하는 선 안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돼, 이러한 사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교과서는 뭐 이렇게 순화한 표현을 했지만 그냥 친일파 개새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 광수 새끼 미쳤나 봐. 우리가 왜 일본하고 타협해? 일본은 우리가 저항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보는 순수한 민족주의자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 타협하는 선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이광수, 그 다음에 천도교 구파의 교주인 최린, 이렇게 이제 딱 두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안재홍 선생님이에요. 안재홍. 자, 이렇게 해서 이 이광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민족주의가 두동강 나서 단독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었던 거야. 당시 국내에 조선 공산당 지도부들이 형무소에 치안유지법상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 지도기구가 있거든. 그 기구 이름이 코민테른이라는 기구예요. 코민테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코민테른이 조선에 있는 조선 공산당 사회주의 단체 애들한테 지령을 하다란 거야. 자, 니네들끼리 단독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일본과 결탁하지 않은 순수한 민족주의자, 즉 비타협적 민족주의에 한해서 이들과 결탁해서 새로운 혁명 조직을 만들어 혁명운동을 전개하라 라고 하는 지령을 하달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조선 공산당이 비타협적 민족주의한테 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 프로포즈를 한 거죠. 우리 결혼해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합쳐져서 만든 민족유일당 단체가 뭐야? 신간해다라는 거. 근데 주의할 거, 신간에는 사회주의 플러스 민족주의 이렇게 쓰면은 또 틀려요.
오답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정확하게는 틀린 선지지. 왜 그러냐면 민족주의라고 하면 뭐까지 포함돼? 자치론자들도 포함이 되는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사회주의 플러스 비타합적 민족주의 이렇게 쓰셔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조선 공산당 비타합적 민족주의 이렇게 쓰면 선생님 울어버리지, 감동받아서. 됐어. 더 디테일하게 쓴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코민텔에 지령에 따라서 조선 공산당 사회주의 단체가 비타적 민족주의자들한테 우리 합치자 이렇게 제안했다 그랬지. 이 제안하는 거를 26년 12월에 있었던 정우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 정우회 선언.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탁해서 비타적 민족주의가 결탁해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궁금해야 되는 게 있다고. 조선 공산당 단체가 비타적 민족주의자한테 우리 결혼해라는 식으로 해서 신간에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럼 이거 조선 공산당이 제안한 거니까 조선 공산당 선언이라고 해야 되거든. 그럼 왜 이게 이름이 정우회 선언일까? 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민주당 안에도 여러 개의 파벌, 씨발 이거 유튜브 올라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하자. 민주당 안에도 여러 개의 파벌 조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재명파, 문재인파, 정청래파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 안에도 여러 개의 파벌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단체가 정우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조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정우회가 조선 공산당에 소속된 단체로서 조선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민족주의자들한테 결탁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문서 이름이 정우회 선언인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좋아. 그리고 중국에서 국공합작 사건이 있었어요. 1차 국공합작 사건 24년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퍼런 순원의 중국 국민당이라고 들어봤죠.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할 때. 순원의 중국 국민당하고 그다음에 천도슈 리다자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이 처음으로 손 잡은 거야. 24년에. 이유는 중국을 여러 개로 난립시킨 군인 정부를 타도하고 중국을 재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연탁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조선인들도 연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신간회의 성격 정리하자. 성격. 일단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성격이야. 자, 일단은 민족유일당 단체라는 게 성격이죠. 민족유일당 단체. 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의 정당, 단체로 합친 거니까. 그래서 이 단체 성격은 민족유일당 성격의 단체고요. 두 번째는 조선 총독에게 합법 승인을 받은 엄연한 합법적 표면단체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잘 들어봐. 이때 총독이 사이토 총독이야. 사이토 마코토. 근데 일단 이 조선 공산당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결탁해서 신간회라는 혁명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선 공산당 멤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대로 지하에 내려가서 농민과 노동자, 백정으로 위장 잔입해서 계속 항일운동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단체가 불온단체로 계속 있으면 조선 총독의 탄압이 많겠지. 그럼 지하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이분들은 존재 자체가 뭐야? 사회주의자들은 치안유지법에 따르자면 불법이 합법이야. 불법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한테 가서 우리 합법단체로 승인 좀 이지랄 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지랄인 거야. 이렇게 되면 형무소에 수감이 돼. 근데 이 퍼랭이들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그래, 연탁했잖아. 퍼랭이들 이용해야지.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우리가 지하에서 항일운동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일본의 탄압이 조금 덜했으면 해.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잖아. 니는 합법이잖아. 퍼랭이더라. 그 조선 총독한테 가서 이 단체 합법 승인 좀 받아와. 합법 승인 받으면 우리가 지하에서 항일운동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 알겠어. 해서 이 퍼랭이들이 서류 들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앞에 딱 서.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총독 각하 20년대 소작쟁이도 많이 터지고 노동쟁이도 많이 터지고 걱정이 많으시죠. 이런 조선인에 관련된 문제는 조선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쟁의가 터졌을 때 쟁의 단체와 조선 총독부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엄연한 조선인 단체 하나를 만들 것이니 이름이 신간회요. 썩은 고목에서 새싹이 핀다라는 아름다운 의미죠. 이 중재 단체를 합법 승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이토 총독은 그럴싸해. 이런 단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합법 승인 때려주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사이토 총독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합법 승인 때려준 거죠. 일단 신간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자, 본부가 있어. 이 본부만 총독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이 본부 위치만 알아요. 본부는 당연히 수도인 경성에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머 파랭이들이 일해야 돼? 아니면 빨갱이들이 일해야 돼? 파랑이들. 그래서 이 본부 경성에 있는 본부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해외나 지방에 있는 지부가 있거든. 이 지부에서는 조선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농민 노동자로 위장자입해서 엄연히 항일운동하고 있는 항일운동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이 단체를 승인시켜줄 때 중재단체라고 생각해서 본부만 생각하고 합법승인 때려준 거야. 근데 엄연히 지하에서 항일운동하면 항일운동 단체였다. 자, 그리고 이제 신간의 내각을 외웁시다. 신간의 회장님은 누구냐면 이상제야. 누구라고? 이상제. 이상제가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 주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회장님 이상제고 부회장 홍명희 선생님인데 일단 이 이상제 선생님이 24년에 조진태가 경영하고 있는 조선일보사를 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24년에 조선일보 사장님이었던 이상제가 신간에 뭐가 된 거야? 27년에? 회장이 됐네? 그러면은 조선일보 사장님이 신간에 회장이 된 순간이니까 신간의 활동을 알리는 기관지 신문은 뭐야? 조선일보인 거야. 그래서 신간회하고 조선일보는 무조건 세트예요. 자, 그래서 활동 내용 갈게요. 활동 내용. 힘들어. 자,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강연회 같은 거 주로 하고 다니는데 그 강연쇼가 그런 거야. 그 한글 강연. 생각해봐. 조선일보지. 신간회 활동이지. 그지? 이 조선일보가 29년에 문맹 퇴치 운동으로서 했던 게 무슨 운동이었지? 그래? 그러면 이게 뭐겠어?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해 준 거예요. 애당초에 조선일보 사장이 신간회 회장이니까요. 이걸 주도했겠죠. 29년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을 후원해 준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한글 잡지를 교과서 삼아서 강연회 하고 다녔던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원산 지역에 노동자들 10,000명이 파업 시한다네. 이거를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9년에 있었던 거지.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 기자단들을 파견해서 이 일을 국제신문에 수록해서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자,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학생들이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항일운동 한다고 목숨 걸고 뛰쳐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간의 어르신들은 궁금했지. 얘네들이 무슨 연유관데 이렇게 항일운동 하려고 뛰쳐나오나.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준 게 업적인데 자, 이 무슨 이유에서 뛰쳐나온지는부터 알고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광주 지역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진상조사한 결과 조선인 학생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식민지 그 노예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 열망.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신간의 어르신들은. 그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모으는 민중대회 같은 거 개최해야 된단 말이야. 이 대회가 이게 이게 무슨 대자겠어 한자로? 근데 이게 회가 무슨 회? 모일 회자야. 그러니까 이제 운동 대회만 대회가 아니라 사람들 크게 모으면 다 대회야. 집회 시위 이거 다 대회라 그래. 아니 사람들을 결집을 해야 그 결집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확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으로 이 항일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민중대회 개최 약속까지 해준 거야. 신간의 어르신들이. 홍보도 자기들이 해주고 왜 조선일보사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금도 자기들이 대주겠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방금 무슨 운동 지원해줬어? 항일운동 지원해줬지. 근데 애당초에 사이토 총독이 이 단체 합법 승인 때려준 이유가 뭐야? 무슨 단체라고 생각해서? 중재단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때 깨달아요. 이때 총독이 또 바뀌어. 한조라고. 이름은 한조야. 야마나시 한조가 이거 중재단체가 아니라 이거 엄연한 항일운동 단체였다. 근데 이 총독이 알고 있는 거 어디밖에 없어? 본부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본부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비투합적 민족주의자들을 형무소에 수감시켜 놓고 막 며칠 막 고문을 때려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고문 당하고 나서 이 동지들이 이제 석방돼서 다시 본부로 돌아오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독립운동했던 내 동지가 갑자기 밥 주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계속 웃고 다녀요. 애가 병신돼서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무섭기 시작해. 나도 이 신간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독립운동하다가 저 동지들처럼 병신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 본부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친일 노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야. 타협적 민족주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상황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안 좋게 보겠죠? 그래서 신간회가 31년에 해소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본부에 있는 비타합적 민족주의자와 지방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간의 내부 갈등 문제가 첫 번째 해소 원인이었던 거야. 됐어?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얘 병신들아 독립운동하면서 고문당하는 건 패시브 아니야? 그거 처음 무서워서 타협적 민족주의로 변질을 해? 에라이 매국노 개새끼들 이러면서 이 지부하고 본부가 싸운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알았던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 지도기구인 코민테른이 노선을 변경하게 된 거야. 앞으로 개량적인 성격, 즉 원하는 대로 색깔 바꾸는 저 퍼랭이들하고 결탁하지 말고 사회주의자들끼리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힘쓰라 라고 하는 새로운 지령이 하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코민테른 기구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럼 방금 지금 코민테른은 무슨 지령 내는지 알아? 퍼랭이들하고 헤어지고 사회주의자들끼리 조선공산당을 다시 만들고 이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 하에 혁명운동 전개해라고 하는 새로운 지령을 하더란 거야. 자, 그래서 해소라고 해야 돼요. 해산이 아니라. 그럼 해산과 해소의 차이는 뭐냐? 해산은 그냥 조직을 없애는 거고 해소는 뭐냐면 새로운 조직을 창립하기 위해서 이전에 몸담고 있는 조직을 없애는 행위를 해소라 그래. 그러니까 신간회를 해소하고 뭘 만드는 거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착수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신간회 해소당하고 나서 31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45년까지 국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경성 트로이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 트로이카라는 말이 뭔지 알아? 로마 언어야. 너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유행했던 그런 용어인데요. 삼두 정치 알아요? 그리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우스 몰라 이런 거?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너희 어머님 아버님 때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어. 뭐 고등학교에서 뭐 얼굴 이쁜 이제 3대장 그래서 트로이카.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전교 1, 2, 3등 해가지고 뭐 어디고 트로이카 뭐 이렇게 했다고. 트로이카가 무슨 말이냐면 마차가 있는데 세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말해. 이해됐어? 자, 그럼 왜 이걸 트로이카 운동이라고 하냐면 이거에 앞장섰던 게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재우 선생님이고요. 여기 이씨죠. 저희 가문 조상님이세요. 한평이씨 됐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재우 선생님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3명을 준비해요. 자, 그리고 경성의 어떤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 노동자 옷을 입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한테 야, 공산주의 이념 알려줄까? 얼마나 좋냐면 하면서 얘네들을 빨갱이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빨갱이가 된 이 노동자 역시 다른 공장에 위장 취업해. 그리고 야,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하면서 이 이념을 전파해. 그리고 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를 또 빨갱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여러 전국에 있는 공장에 빨갱이를 늘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조직을 만든 뒤 한꺼번에 이 전조직을 통합해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3명 단위로 시작해서 트로이카 운동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이거 장점은 뭐냐면 아래 하위 조직원이 걸려도 상위 조직원은 몰라요. 그래서 이 운동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조상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 악질 중에 악질인 형무소인 서대문 형무소를 7번 탈옥 성공하신 분이 우리 조상님이세요. 머리 좋아요.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간에 다 본 거야. 신간에 다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공산당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내 생각에는 이 조선 공산당 문제를 학교 내신 문제로 주로 내는 선생님들은 내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왜 그러면 조금 그 우리나라에서 내기 조금 그러고요. 시뻘겋잖아요. 아주 시뻘건 단체예요. 하지만 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 20년대에는 국내 여러 개의 사회주의 단체가 난립됐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뭐 서울청년회, 조선노동당, 마사르니파, 화요회, 북풍회 등 여러 개의 사회주의 조직이 있었는데 이렇게 난립되면은 체계적인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착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민족 1당 원칙에 따라서 코민테른 지령이 하달된 거야. 하나로 합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조선공산당이야. 졸라게 어려운 말 할 거니까 이해 잘해봐. 알겠지? 자, 일단 이 조선공산당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어. 지식인. 다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무슨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빈부격차. 생산수단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 부르주아지. 생산수단 없는 애들을 프롤레타리아.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니?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들이야. 뭘 일으켜라? 혁명을 일으켜라. 그래서 이 부자들 다 때려 죽이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임금 노동자 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에 빠삭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이 엘리트 정당을 중심으로 통제되어지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 당과 국가는 부자들한테 압류한 생산수단과 재산을 모든 인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 단계를 사회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사회주의 정당과 국가는 임금 노동자 계급 중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빠삭한 누가 만들어야 돼? 엘리트 지식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의 핵심 인물은 딱 두 명인데 박헌영하고 조봉암이야. 이 두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소련의 모스크바 가가지고 사회주의 이념을 공부한 유학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코민테른 기구가 이제 결정안을 내린 건데 전 세계 혁명 지도 기구인 코민테른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공산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지식인들이 애당초에 돈이 있으니까 유학도 가고 그런 거잖아. 부자 출신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하고 손을 잡아서 성격 잔치를 변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래. 그래서 이 지식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공산주의 혁명을 이제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 중심으로 새롭게 조선 공산당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야. 이해되셔? 자, 어쨌든 봐봐. 근데 이 조선 공산당이 27년부터 31년까지 민족주의자들하고 결탁한 무슨 단체 지부로 활동하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신간의 지부 역할을 했던 게 조선 공산당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신간의 지부 역할을 하면서 지하에서 항일운동하고 있는 조선 공산당에게 코민테른이 새로운 지령을 하다라는 게 12월 태제 사건이야. 태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부 명령을 말하는 건데, 자, 12월 태제는 이거야.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즉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조선 공산당을 해체하고 다시 지주로부터 옛날부터 핍박받고 있었던 농민과 공장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 공산당으로 새롭게 개편한 조직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지령을 하다란 거야.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선 공산당은 엘리트 지식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28년 12월을 기자로 해서 신간의 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 공산당을 뭐하라? 해체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28년 12월 태제에 의해서 조선 공산당이 신간의 지부 안에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신간의 지부,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민족주의자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네. 그래서 코민테른이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한 거야. 이제 신간의 지부라는 이름으로서 활동하지 말고 어차피 지식인 말고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 하려고 했으니 이제 민족주의자들과 결별하고 31년부터 45년까지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에 착수하라라고 하는 지령을 내린 거라고. 그래서 31년부터 45년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 경성 트로이카 운동이 전개되게 된 거예요. 이게 조선공산당에 대한 역사야. 저주 하나 내릴게. 방금 이 역사 이해 못하면 나중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역사도 이해 못해요. 알겠지? 그럼 방금 다 이해했어? 아 진짜? 천재인데? 한 번에 이해했다고? 천재인가? 진짜 네가 엘리트구나. 그래? 진짜 이해했어? 뭔 말인지? 천재인데 진짜? 됐고요. 아까 거기 신간에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민흥회. 신간에 이미 설명했으니까. 조선 민흥회도 민족 유일당 단체야.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5개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자, 들어봐. 조선 민흥회는 조선 공산당이 국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회주의 단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지? 근데 어디에 가나 왕따는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여기 여러 개 국내에 있는 사회주의 단체가 조선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질 때 여기에 못 낀 왕따 조직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게 서울청년회야. 사회주의 계열에. 그럼 이 서울청년회는 소련 정부로부터 공인이 된 조직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가난해. 이대로 있다가 서울청년회가 해소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민족주의 단체가 있거든. 이거 기억나? 이 단체? 물산장려운동 주도했던 조선인 부자들이 만든 민족주의 단체야.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연합해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연합단체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은 조선공산당 멤버들이 듣게 돼. 기분 개더러웠대.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결탁해서 신간회라는 유일당 조직을 만들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이 유일당 조직이 두 개면은 정통성 문제도 생기고 나중에 이 두 조직이 싸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민흥회를 창립하려고 27년에 이 두 조직이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서울청년회 조직들이 있지. 이 서울청년회 조직원들한테 조선공산당 멤버들이 접근을 해요. 니네 지금 왕따 당해서 좀 그렇지? 미안해. 지금까지 왕따 시켜서. 그러지 말고 민흥회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 조선공산당 안에 들어와서 신간의 지부로 같이 활동하는 게 어때? 퍼랭이들보다 같은 빨갱이들끼리 뭉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들지 말고 우리 조선공산당으로 들어와. 이렇게 회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청년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단체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 서울청년회는 조선물산 장려회와 조선민흥회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배신하고 조선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그럼 이 조선민흥회는 창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줄게. 조선민흥회는 발기는 되었으나 창립은 안 됐어요. 창립대회가 27년 2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서울청년회가 조선물산 장려회 배신하고 조선공산당에 들어가서 신간의 지부 역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터진 거죠.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터진 거야. 중간에 배신해가지고 서울청년회가. 근데 이거를 이제 5개년 많다 그랬잖아. 선생님들은 조선민흥회를 창립했다라는 식으로 선지를 해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고 나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뭐야 이의 제기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부분만 전주하고 대전에서 한 4번은 한 것 같아. 아니 학술적으로 창립이 안 됐다니까. 존재하지 않는 조직. 근데 교과서에서 뭐라 나오냐면 서울청년회하고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선민흥회를 창립 시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감성으로. 근데 창립된지 않은 거야. 선생님들은. 됐어요. 물어봐. 그러니까 조선민흥회가 실제 있었던 조직인가요? 만들어진 조직인가요? 맞아. 이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기회를 주라고. 시험 문제 내기 전에 앞서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게 학술적으로 오류가 있으니까 좀 이건 안 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줘야 돼. 근데 이거를 너가 안 수시고 그냥 내게끔 만들어 버리게 되면 나중에 사고 터져요. 사고 터져요. 내가 피곤해져. 존나 피곤해진다니까. 내가 시험 끝날 때마다 내가 그 지랄을 해야겠어? 이거 내가 맞는 거를 이제 강의하는데 이게 왜 맞는지 내가 증명하고 다녀야 돼.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또 자존심 싸움 막 이런 거 이제 막 붙고 막 그러니까 나는 뭐 자존심 굽히는 게 아니야. 난 학술적으로 난 이순신이다. 이길 전투만 나가요. 학술적으로 내가 논문에서 받고 근거가 명확한 것만 내가 간단 말이야. 질 전투를 왜 나가냐? 이길 전투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니네 교과서에 없었던 것 같아. 거기 안창호하고 원세훈이라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가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이라고 하는 단체를 베이징에 만들거든. 이것도 이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연탁한 민족유일당 단체인데 없었던 것 같아. 천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넘어가자. 다음 파트야. 20년대 독립전쟁 파트인데 잠깐 끊고 할까? 잠깐 쉬다 할래? 아니면 바로 할까? 바로 오케이. 좋아. 자네 혹시 그 3시간 연강 가능한가? 오, 체력 좋아. 달리자. 끝장 보자. 나는 너 같다. 영상 다 촬영해서 좋고. 너는 이제 개념 빨리 끝나서 좋고. 끝장 보자. 자, 죽자. 20년대 독립전쟁. 이렇게. 독립전쟁. 좋아요. 독립전쟁. 나 혼자 스튜디오 강의로 어제 새벽 3시까지 촬영했거든. 앞쪽 파트를. 힘이 안 나. 그리고 막 이제 이승만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 죽겠어. 유튜브에 올릴 생각하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조금 심하잖아. 아유. 독립전쟁 얘기할게. 10년대는 국외로 이주한 한인들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였단 말이야. 그럼 기지 건설했으면 이제 20년대 뭐 해야겠어? 이제 전쟁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20년 6월 달에 북간도 산기슭인 봉오동이라고 하는 산기슭이 있는데 여기서 봉오동 전투 사건이 발발하게 된 거야. 자, 일단 봉오동 전투 얘기하기 전에 삼둔자 전투 사건부터 얘기할게. 혹시 봉오동 전투 이름이 봉오동 전투 맞는 것 같은데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본 적 있나? 유해진 나오고 막 본 적 있어요? 젠장. 자, 아무튼 그냥 들어봐. 함경북도 종성에 그 헌병 주재소가 있는데요. 홍범도가 포수 갖다가 만든 독립군 군부대가 있어. 그게 대한독립군이야. 이 대한독립군이 함경도 종성에 있는 헌병 주재소 터치고 온 거야. 그럼 일본이 얼마나 빡치겠어.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추격을 하는데 그 북한도 인근에 삼둔자라고 하는 매복작전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매복작전을 통해 대한독립군의 홍범도가 그 일본 군부대를 격파했던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제대로 난 거지. 독립군들 원래 무시했다고. 농사나 지는 촌뜨기 새끼들이 총 들고 싸워봐요. 얼마나 잘 싸우겠어. 무시했는데 삼둔자 전투에서 진 거지.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을 멸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에이스 군부대가 있어. 월강 추격대라는 이름의 군부대야.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월강 추격대 군부대를 북간도에 투입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 월강 추격대가 또 규모도 크고 잘 싸운단 말이야. 전면전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한 거야. 일단은 매복작전 하기 좋은 골짜기가 봉오동 골짜기인데 여기까지 일단 유인해서 여기에서 매복작전을 통해서 월강 추격대를 일마솔탕할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그러면 유인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멤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은 일본 월강 추격대 앞에 서서 야, 이 쪽팔리 개새끼들아 하면서 존나 뛴단 말이야. 일단 이 애들 말살하기 위해서 월강 추격대가 북한도에 투입된 거기 때문에 찾았잖아. 아, 찾았다 내짝 하면서 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북한도 봉오동 산기슭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앞에 이제 언덕이 있어. 자, 일단 대한독립군 이렇게 쭉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월강 추격대 사령관이 쫓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언덕 중턱 올라오게 되면 이 봉오동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가 딱 보여. 그럼 딱 봐도 여기 매복돼 있을 것 같거든. 근데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 군인 중에 가장 최악의 군인이 뭔지 알아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군인이 최악의 군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매복작전이 걸려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에 월강 추격대 사령관은 독립군을 쫓아서 들어간 거야. 봉오동 골짜기로. 들어가자마자 전면에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등장해서 일제 전면에서 사격을 하기 시작하고 이쪽 사이드에서는 국민회군, 안무장군이 이끄는 국민회군. 이거 나 이거 가르쳤는데. 대한국민회 산하군부대. 예. 진짜 기억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죠. 아무튼간 이제 국민회군이 이쪽에서 사격을 하기 시작하고 최진동의 군부도독부가 이쪽 사이드에서 사격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 해서 월강 추격대는 여기서 격파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안무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북한도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선교사들로 구성된 독립군 부대 국민회군, 그 다음에 최진동 장군이 이끄는 군무도독부, 이 세 개의 연합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월강 추격대를 격파한 게 무슨 전투다? 봉오동 전투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야 돼. 어디에다 별표 치냐면 봉오동 전투가 6월 달에 있었잖아. 여기다 별표 쳐. 왜 그러면 사료에서 포인트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일본 군부대를 격파했대요. 6월에. 그럼 봉오동 전투야. 여름에 격파했으면. 10월 가을이야. 청산리 대첩이야. 근데 사료 구분 포인트가 저거밖에 없다니까? 월일자. 그러면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월강 추격대가 박살이 났어요. 일본 마음이 더 스크래치가 났겠다. 봉오동 전투를 보복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군부대를 투입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가 중국 땅이야? 조선 땅이야? 그래, 간도협약 이후에 오면 중국 땅이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느 나라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래, 중국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이 중국 정부의 허락을 맡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명분으로 사건 하나를 조작하게 되는데 이 이제 명분이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야. 자, 일단은 훈춘시가 있단 말이야. 자, 중국 깡패 마적이라고 하는 깡패가 있어요. 마적. 이 마적 애들은 돈 주면 다 하는 중국 깡패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본군 장교들이 독립군 군복을 딱 주면서 돈 딱 찔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깡패 마적 새끼들아, 여기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본인들 죽이고 와. 일본군 장교가 이렇게 지령하다란 거야. 그래서 마적 중국 깡패들은 독립군 장교 옷을 입고 여기 가서 훈춘 영사관에 있는 일가족들을 전부 다 살해하고 온 거지. 그리고 일본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해. 우리 자국민을 독립군이 사살했다 해서 보복을 해야겠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일을 듣고 나서 길을 열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북한도에 있는 조선인들 멸살 목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북한도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 자, 그러면 여기 북한도에 있는 한인들이 1만 명이 넘는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북한도에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백두산 산기슭이에요. 그래서 한인들을 백두산으로 막 대피하고 있는데 일본 군부대의 추격 속도가 워낙에 빠른지라 그 전에 들이닥치게 생긴 거야. 자, 그래서 백두산 인근에 청산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여기가 매복작전하기 적합해. 그래서 김자진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한 거지. 백두산 인근의 청산리라는 마을에서 한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동안 시간을 봅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10차례 전투인 청산리 대첩 사건이 있게 된 거야. 자, 여기서 활약했던 군부대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야. 물론 다른 군부대도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딱 2개의 군부대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외우십시다.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군부대를 주축으로 한 연합 독립군 군부대가 6일 동안 10차례 전투를 통해서 독립군들 이때 당시 사상자 60명인데 일본군 사상자는 1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독립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후로 독립군이 전 세계적으로 게릴라전 이거라고 유명해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대표적인 전투 외우자. 자, 천수평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대군평 전투, 뭐 이런 전투들 나오잖아. 아, 그러면
이거 청산리 대첩 사료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10개 전투를 다 외울 필요 없어. 완료고 시부 전투 막 이런 거. 일반 고등학교잖아 너. 자서고 아니잖아. 자서고 애들은 저런 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그렇게 변태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변태처럼 안 해도 충분히 니네 학교에서는 변별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막 변태 같은 막 문제 같은 거 막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3.1운동 때 미주 필라델피아 한인 시위가 몇 월 며칠에 있었을까요? 막 이런 거. 제암리 학살 사건이 먼저일까요? 필라델피아 한인 시위가 먼저일까요? 뭐 이런 거 배치하는 거. 이런 거 맞추지 마세요.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라고 낸 건데 그거는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어차피 다 틀려. 상대평가잖아. 근데 강의하는 건 내가 다 강의한다. 맞추면 난 좋지. 자, 아무튼 간에 뭐 요런 이제 전투들 나오면 청산리 대첩이라는 거. 아무튼 뭐 청산리 대첩은 뭐 이겼다. 근데 문제가 2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밀고 들어온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사살한 건 1200명이죠. 그럼 나머지 군부대가 이 북한도 다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청산리 대첩을 보복하기 위해서 1920년 10월부터 1921년 1월 총 4달 동안 북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최대한 잔인하게 10,000명 정도를 학살한 사건이야. 이게 간도참변 사건이야. 1920년이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 대참변 사건이라고도 통칭해. 그러면 청산리 대첩 이후에 북간도가 일본군 점령지 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북간도에 있는 10개의 독립군 정도가 있거든. 10개의 독립군이 이제 북간도에서 활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들은 이제 거처지를 이동을 했겠네요. 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간도 참변 이후에 10개의 독립군들이 밀산이라는 곳으로 집결을 하게 된 거야. 일본군을 피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의 국경 지역이야. 자, 근데 이 밀산에 집결되어 있는 10개의 독립군한테 어떤 나라가 프로포즈를 해요. 어떤 나라냐면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자, 일단 러시아는 로마노프 왕조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제국이었단 말이야, 원래 사실. 근데 이 러시아 황실 중심의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공화국인 소비에트 정부를 만든 게 누구더라? 블라디미르 레닌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에트의 정규 군부대를 적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정규 군부대를 백군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둘이 17년부터 21년까지 러시아 땅에 패권을 놓고 적백내전이라는 걸 하게 돼. 자, 소비에트 정부는 저 러시아의 백군을 진압하고 이 러시아 땅에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 근데 게릴라전 잘하는 독립군, 그것도 10개나 되는 독립군 애들이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에 도망쳐 있다네. 마침 잘 됐다 싶은 거야. 얘네들을 우리 내전에 동참시켜서 백군을 지키자.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가 여기 있는 독립군들한테 제안을 한 거야. 야, 독립군 애들아, 니네 갈 데 없잖아. 북한도 뺏겨서. 우리 소비에트의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여기를 한국어로 하면 자유시라 그래. 자유시 땅으로 이사와. 이쪽 땅에서 우리들의 내전에 동참해주고 우리가 내전에서 이기게 되잖아. 우리 소비에트가 이 스보보드니 자유시 땅을 니네들이 독립활동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공짜로 줄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비에트 정부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후원해줄게.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야. 어쨌든 지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10개 독립군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방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밀산에 집결해 있는 독립군들이 10개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휘체제도 다르고 사령관도 다르겠지. 그러면 이 먼 자유시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죠. 그래서 10개의 독립군이 하나로 뭐 하면 좋아? 합치는 게 좋죠. 자, 군이 모이면은 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군단이 만들어져요. 이게 밀산에서 만들어진 서일의 대한 독립군 단입니다. 총사령관은 대종교 계열의 서일이었어요. 서일. 총재 서일이야, 총재 서일. 이거 잘 나와. 총재 서일이다. 이거 단답형은 잘 나와. 이쪽 관련해서 연구 논문 쓰신 게 제 그 옛날에 대학원 담당 교수 윤상원 교수님인데요. 석사 논문을 이 대한 독립군당의 자유시 참변 주제로 썼어요. 근데 박사 논문 쓰면서 자기의 논문을 부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논문 잘못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대한 독립군단은 사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군부대예요. 서일을 모르거든요. 서일 가족하고 후손도 몰라요.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군부대가 뭔 군부대요? 몰라. 그럼 이건 뭐냐? 그냥 후대 학자들이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10개 군부대가 뭉쳐서 간 건 맞거든. 그래서 뭐라고 통칭하고 대한 독립군 단으로 이렇게 부른 거야. 서일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총재인데. 됐죠? 근데 그런 의도인데 교과서는 읽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못된 의도로 파악한다. 아,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군부대가 만들어졌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가시는 게 인생에 편하다. 알겠지?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스보보니 땅 가서 얘네들의 내전에 동참을 했던 거야. 그리고 피 많이 흘렸겠지.
자, 근데 문제가 이 북한도를 점령한 일본 군부대가 독립군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독립군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어디 가나 하니까 이제 러시아 가갖고 러시아 내전에 동참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한테 일본 정부가 협박을 해요. 우리가 찾는 이 독립군들 다시 만주 땅으로 안 돌려보내잖아? 그럼 난 니네들 반대편인 러시아 제국의 부활에 힘써줄 거야.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는 그때 후회한 거야. 아, 괜히 독립군 끌어들였다. 일본이 저기 백군 편에 쓰면 안 되는데. 해서 얘네들을 만주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소비에트 정부의 적군이 야 지금까지 우리 내전 도와줘서 고마워. 근데 이제 좀 만주 땅으로 다시 꺼져줄래? 이러면 독립군 애들이 아, 예 꺼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꺼져줄까? 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는 만주 땅으로 꺼져줄래? 시전하기 전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총포하고 폭탄부터 뺏을 생각부터 한 거야.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적군 사령관이 그 13개 정도 되는 그 조선의 독립군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총포 갖고 다니는데 그 총포 갖고 다니면 총기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소비에트 정부한테 이걸 반납을 하래. 그러니까 이 독립군 애들이 갖고 있는 총포가 소비에트 정부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산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목숨과 같은 총포를 왜 남의 나라 군부대한테 반납을 하냐고. 나 무장해체 안 해. 무장해체를 거부하는 이 독립군들한테 총질을 해버린 거야. 소비에트가. 그래서 아무튼간에 여기에서 소비에트의 지원을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오히려 소비에트한테 학살당하고 내려오게 된 거야. 이걸 자유시 참변 사태라 그러는데 잘 들어. 소비에트의 군부대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학살당했기보다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독립군을 학살한 사건이 자유시 참변 사건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자유시에는요. 이 내전에 동참하기 위해선 3개 독립군이 같이 있었어요. 일단은 서일에 대한 독립군 단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르크츠크 고려공산당의 자유대대라고 하는 군부대가 있었고 상하이 고려공산당의 사할린의용대가 있었단 말이야. 이 3개의 군부대가 있었어. 근데 이 자유대대가 옛날부터 소련의 바로 조남인데 이르크츠크 지역에서 활동했던 군부대야. 그러니까 이제 소련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때 적군 사령관이 무장해체 요구할 건데 이때 거절하면은 학살당한다는 거 알아. 자유대대 사령관이. 근데 이 동지들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이유가 뭐냐면 이 내전은 곧 있으면 소비에트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 지원금을 얻게 되잖아. 자기가 독점하고 싶은 거야, 지원금을. 이 군부대가 있으면 3등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자유대대가 오히려 이제 소비에트 정치인들 옆에 기관총을 들고 서 있었고 밑에 이 2개의 독립군이 무장 해체를 요구받은 거야. 그래서 이 2개의 독립군이 무장 해체 안 해! 거부하니까 자유대대가 이 2개의 독립군을 쏴서 죽인 게 자유시참사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땐 이 얘기를 해요, 항상.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분단이 내정되어 있었어. 이건 독립군끼리 총질하고 서로 원수지간이거든. 한국전쟁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전쟁이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리고 나 뭐 또 이 얘기 또 해야죠. 내가 대전에서 출강하잖아요, 그죠? 그 감옥에 계신 전 대통령이 계셔요. 그분이 홍범도 선생님에 관련해서 막 이상한 개소리 같은 거 짓거렸을 때 정말 난 가슴이 아팠고 난 진짜 실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울증 걸릴 뻔했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진짜야. 아직도 내 인스타 들어가게 되면 홍범도 선생님에 관련된 그 분노글이 아직도 적혀져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 홍범도가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 소련 공산당대회에 참여하면서 소련의 자본금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라. 빨갱이 독립운동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왜 독립운동가로 띄워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5명의 그 독립군 장교 흉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홍범도란 말이야. 근데 이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철거 시도했고 그 다음에 뭐 대전시장은 그쪽 계열 당인데 홍범도 거리를 없애려고 했고 현충원에 있는 홍범도 선생님을 다른 쪽으로 이장시키려고 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완전 욕 나오네? 욕하면 안 되지?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 사건 때 다른 독립군을 학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이 새끼야. 학살 당한 군부대야. 홍범도 선생님은 대한독립군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학살 당한 쪽이지 학살한 쪽이 아니야. 자유대대 소속이 아니야. 심지어 홍범도는 이때 대한독립군단이 학살당했을 때 모스크바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자기 동지들 학살당해 있고 자신의 친구인 서일 자살한 상태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역사는 무슨 기본적인 소양만 알면 된다 막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뭐 정치 활동에 필요한 이념 분쟁이 일으킬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꿔요. 그러니까 이제 딱 유튜브에서만 딱 들었을 때 뉴스에서만 딱 들었을 때는 진짠가? 그런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이 입에서 맨날 역사 이슈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역사죠. 그래요.
3부 설립운동 얘기할게. 어차피 또 이거 유튜브에 영상 강의 또 올려야 됐고, 그리고 또 어른들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보고 여기서 또 내가 욕하고 또 뭐 전 대통령 막 까고 막 이러면은 뭐 또 안 좋게 볼. 우리나라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 싸움인 것 같아. 나는 상식의 영역이 있다고 난 찾고요. 자, 아무튼간에 3부 설립운동 얘기할게. 3부 설립운동. 자, 그리고 자유시 참변 겪고 나서 이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하고 북만주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북간도 땅에는 정착할 수가 없어. 왜 그러면 북간도는 일본이 점령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서간도, 즉 남만주 땅과 북만주 땅 인근에 세 개의 정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독립전쟁에 착수하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독립군들이 체계적인 독립전쟁을 못했던 이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부대는 있지만 그 군부대가 있는 지역민들을 통솔할 수 있는 정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내려왔던 독립군들은 세 개의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야. 만들어진 연도가 23년, 24년, 그리고 25년이에요. 자, 이게 군인이 만든 군정부라 체계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엄연한 정부 형태는 다 갖고 있었다.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 정부였답니다. 민주공화정 정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권 분립은 뭐야? 나랏일을 할 수 있는 무슨 권한? 행정권, 법 만드는 입법권, 재판하는 사법부, 법은 다 있었던 거야. 그리고 민주공화정이 무슨 뜻이야? 국가의 주인은 누구로 설정하는? 국민으로 설정하는. 그럼 왕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이 정부 형태는 다 갖고 있었다. 각자 자기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갖고 있었다. 자, 그러면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 애들이 남만주, 북만주 땅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각각 만들어서 체계적인 독립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조선 총독부는 그냥 방관하고 샤라웃 해줘야 돼?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 이름이 미스야예요. 그래서 이 미스야가 중국이 이때 당시 여러 개 군인 정부로 쪼개져 있는 상태였거든. 자, 각각의 군인 정부는 자기 군인 정부를 중심으로 중국을 재통일하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이때 만주 봉청 군인 정부의 수장이 장쩌린이야. 이 장쩌린은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 장쩌린하고 협정을 체결해. 이게 미스야 협정이야. 그래서 장쩌린이라는 중국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니네 만주 군벌 정부가 있는 만주 땅에서 독립군 애들, 불령선인들이 이상한 불령 조직 만들고 활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불령선인들, 조선인들 잡아다가 일본에 넘기래. 그러면 한 명씩 일본 정부 얼마씩 쳐주겠대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이 눈에 먼 반주 군벌 정부인 장쪼리는 미스야하고 협정을 체결하게 돼. 자, 이 미스야 협정 이후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만주 군벌 정부의 중국군 군부대를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일본 군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봉박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군정부가 세 개로 난립되어 있으면 돼야 안 돼? 하나로 뭐 어떻게 해야 돼? 합치하겠지. 자, 이게 또 시험 포인트야. 그래서 미스야 협정을 기점으로 해서 28년부터 29년까지 남만주하고 북만주에 있었던 세 개 군정부가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려는 삼부 통합운동에 착수하게 됐다. 자, 근데 우리나라 조직이 하나로 단결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고대 시대부터 거의 없었죠? 고구려 부흥군도 여러 개의 조직으로 나눠서 활동하잖아, 그지? 자, 합치려고 빵 하면서 두 개로 통합된 거야. 자, 결과 얘기해 줄게. 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직 다 없애고 개인 자격으로서 통합정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 개인 통합안을 제시한 애들이 북만주의 혁신의회라는 정부로 나아가. 혁신의회.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문 닫고 있는 조직을 왜 없애? 그냥 조직끼리 통합해서 조직끼리 통합정부 만들어. 조직 단위로 이렇게 통합해서 통합정부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한 애들이 국민부가 된 거야. 그러면 왜 개인 단위 통합안이 이때 당시에 나왔냐면 임시정부 때문에 그래요. 임시정부가 여러 개의 파벌 조직이 합쳐져서 만들었잖아. 상하이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그 이 밖에도 여러 개의 부파 조직들. 그러다 보니까 조직끼리 싸움이 너무 치열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조직 다 없애고 개인 자격으로서 뭉치자라는 이 통합안이 이때 나온 거라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혁신의회와 남만주의 국민부가 각각 만들어졌다. 혁신의회는 북만주에 있는 정부고요. 혁신의회는요, 이때 당시 정당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30년에 혁신의회가 만든 정당이 한국독립당이야. 하나 알려주자면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노선이 있어. 그게 뭐냐면 1정부, 1당, 1군 체제야. 이게 뭐냐면 하나의 정부가 있으면 그 밑에 정당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왜? 정당이 여러 개면 서로 싸워요. 군부대도 하나만 있어야 돼. 왜? 군부대가 여러 개면 자유시 참변 때처럼 서로 총질해요.
그래서 단결성을 위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이 한국독립당의 예하 군부대도 하나만 더 한국독립군이야. 이거 움직이는 사령관은 서로군 정사의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자, 그리고 이제 국민부의 산하정당이 있는데 그 국민부 산하정당 이름은 조선혁명당이에요.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의 산하군부대도 몇 개? 하나. 이거 조선혁명군이고요. 빤스 부대로 유명한 군부대 총사령관은 양세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쪽 파트 끝났는데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봉오동 전투부터 삼부 통합운동까지 뭐 순서나열. 여기는 무조건 순서나열. 내가 전쟁사는 무조건 순서나열 문제가 나온다 그랬었잖아. 안 돼. 칠판 지워야 돼. 쉴 거야. 이해 안 되는 건 없지.